먼지 묻은 것 마냥 이거 컴파운드로 지워질 것 같은데. 자, 이 수리비는 얼마냐? 또 두둥. 자. 안녕하세요. 화TV 저는 임 실장이고요. 네, 김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한 번쯤은 겪었었던 문제, 바로 수리비입니다. 여기가 기스가 좀 났는데요?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 다운이 돼요? 들어본 적 있나요? 수리비? 많죠. 많죠? 네. 늘 많았죠? 네. 범퍼 같은 경우나 문이나 뒷범퍼, 뭐 라이트, 제일 많은 곳이 이제 앞범퍼, 범퍼, 양쪽 문 밑에 도어 스탬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많죠. 거기도 많지 않아요. 범퍼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거칠거칠한 거, 그거까지도 이제 수리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차 빌릴 때 그거 체크해요? 보통? 체크를 안 하죠. 고객들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렌터카 수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렌터카를 빌렸을 때 사고를 내왔으면 수리비를 물어줘야죠. 원래는. 그렇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고객이 잘못했으니까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리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수리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수리비의 기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수리비의 기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리비의 기준은 딱히 없어요. 암암리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보통 뭐 한 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을 하죠. 기스가 나서 10만원, 15만원, 5만원, 뭐 적게 요구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네. 렌터카 수리비에 관련해서 검색하면은 60만원 청구하는 데도 있고, 네. 80만원 청구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고객은 일단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 점을 악용해서 이제 수리비를 이제 뭐랄까, 뭐라 하죠 이걸? 과다 청구죠. 쉽게 그냥 과다 말하면. 청구, 예. 과다 청구하는 업체들이 있기에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리비를 측정할 때는 이제 부품이 들어가면 부품값, 그리고 공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뭐 도색 비용이라든가 황금 도장 이런 거는 공임에 거의 포함돼 있대요. 수리를 어디서 받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차이의 대부분은 시간당 공임이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급하고 2급하고 네. 3급 공임비가 다 각자 다르다는 거네요. 원래 정해진 공임비는 있는데, 그 차량 수리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조들이 있게 낮춰서 좀 말을 해주는 거고, 정식 서비스 센터 같은 데는 FM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의 차이가 나고, 또 수리하는 시간도 일반 공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죠. 그 렌터카에서 수리비를 요구를 할 때 네, 간혹 고객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제가 수리를 해올게요. 네, 이거 제가 수리를 하면 안 되나요? 저희 아시는 분이 공장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를 고객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렌트카 회사들이 그걸 또 막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업체는 수리를 해오면은 과다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막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수리를 고객이 해왔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수리를 잘 해왔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색이 바란다거나 칠이 깨졌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불량 말하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만약에 렌터카 회사에서 정해놓은 공장이면은 가서 이제 추후에 AS를 할 수가 있는데, 손님이 어떤 공장에서 수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리를 해와서 반납을 하면은 추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차주, 네, 그렇죠. 즉 렌트카 회사네요. 그렇죠. 이거는 렌트카 회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 뭐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이런 거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이 임의적으로 수리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 되나요? 잘못됐다. 아, 그러라는 법은 없다. 그렇죠. 그죠? 네. 고객이 내가 수리를 하겠다, 당신네들이 왜 수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할 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렌터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몇 개 있다면은, 뭐 저도 당한 적도 있고, 저도 렌터카라지만 저도 당한 적도 있어요. 최근에 있었죠. 그죠? 네. 문짝 2개에 네. 80만 원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문짝 2개 얼마? 15cm 정도 되는 아주 이렇게 나무 젓가락이나 쇠 젓가락 이렇게 긁은 이 정도의 상처였어요.
근데 그거를 수리하는데 80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아는 업체에 소개된 업체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는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같이 일하는 렌터카 사람도 당해요. 이 과다 청구라는. 저는 그 수리비를 알거든요. 그렇죠. 뻔히 수리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 아는 네, 상황에서. 저도 솔직히 알죠. 현직에 있는 저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뭐 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보통 과다 청구하는 업체들이 자주 하는 이제 방법인데, 차가 파손이 됐을 때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그 견적서를 받아요. 견적서를 네, 견적서만 견적서만 받고 네. 그거를 고객한테 청구를 하고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자기가 아는 공장, 맞아요. 그래서 싸게 수리를 하죠. 어떻게 수리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렌터카 수리비로 뜯긴 적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10만원 20만원 줄 수야 있겠지. 근데 아마 많은 돈을 뜯겼었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죠. 그거는 일단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어디서 하소연하나요? 만약에 일단은 견적서를 요청을 하시고 네. 그 견적서대로 수리가 됐는지, 아니면 그 견적서에 나와 있는 전화를 걸어서 이 차량이 여기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냐라고 정식으로 공장 측에서도 수리한 내역을 견적서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견적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네 정신 차려. 멍하게 있어. 알겠습니다. 만약에 견적이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는 반환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비자 보호원 같은데. 그죠? 네. 소비자 보호. 수리비를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렌터카 인식이 안 좋은 건 바로 이 수리비 분쟁 때문에 그게 거의 전부 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재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차량 이제 빌릴 때는 체크를 못했다가 막상 반납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계약서 작성하실 때 꼼꼼히 작성을 하시고.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냥 포토 사이트에 그냥 여기에 렌터카 수리비만 검색을 해도 전연령이 2개나 나와야 돼. 바로 보여요 여기? 전연령은 거의 지옥이죠? 저는 전원량이요? 네, 전연령은 저는 지옥의 렌터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로 그냥 이게 순화를 해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네. K5 차량을 범퍼를 곁에요, 이 정도. 제일 많이 파손되는 부위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보이세요? 수리비를 얼마를 청구했냐? 121만 원. 밑에 답변이 달렸는데 수리비가 뭐 15만 원, 10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렌트카 회사에서 121만 원을 요구했는데, 자 여기 121만 원짜리 범퍼 수리비입니다. 기가 막히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볼까요? 자, 똑같이 또 K5 수리비예요. 앞범퍼. 와, 이거는 뭐 원래 차가 이런 거예요? 아니야, 칠이 깨진 거네. 몇 번을 수리를 해온 거야 이게? 그거는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칠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수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를 안 하면은 저렇게 그 충격을 받으면은 칠이 깨져버려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수리를 안 한 거네.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차를 빌려가서 저렇게 해오면은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 앞범퍼 그리고 스탬프 이 두 개인데, 스탬프 사진은 또 이래요. 스탬프 견적이 얼마나 나왔냐? 앞범퍼가 45만 원, 스탬프가 15만 원, 그리고 휴차료. 수리비에는 항상 단골로 따라오는 휴차료. 하루당 16만 5천 원씩.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청구가 되죠? 앞범퍼가 45만 원이래요. K7도 45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나 이게 이렇게 웃었대나? 원래 이게 화가 나는 글인데 웃음이 나오네, 이렇게 보니까. 일단 우리 사고 부위를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펜다 쪽에 여기 전부 다 먼지 묻은 것 마냥 이거 컴파운드로 지워질 것 같은데. 자, 이 수리비는 얼마냐?
자, 300. 여기 나와 잠깐 있잖아. 나오겠네. 300. 300. 일주일 휴차료에 300. 울면서 이렇게 아, 돈을 줬대? 일단은 청구를 했대요. 일단 이렇게 청구를 받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무슨 설명이 울고 있네요. 답변이 달렸는데 또 범퍼 도색이랑 휀다 도색해봤자 30만 원이면 충분한데 교환 잡아도 휀다 15만, 범퍼 30만. 이 사람은 그래도 답변 제대로 달았네요. 이 사람은 밑에 나와 있네. 엄청 세긴 세네요. 센 정도가 아니죠. 센 그건 솔직히 300 정도의 견적이면은 300. 지금 이걸 막을 수는 없겠죠. 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양심적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은 저 아는 업체 얘기도 하지만은 그 업체는 그냥 그렇게 벌어요, 돈을. 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와서도 왜 그렇게 안 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물어봐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되게 당당한 게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하냐.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말을 해요.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맞아요. 왜냐면은 사고가 나면은 기뻐해. 그 사람들은. 맞아요.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아, 저 사고가 났는데요. 아, 그 안전운전 좀 하시지. 끊으면서 야! 오늘 장사 꺼! 소고기 먹으러 가자. 몇 판 해야 돼? 4판, 5판. 야! 침 싸! 컴퓨터 꺼! 퇴근하자! 그러니까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은 머리 아파하고 일부 업체들은 사고 나기를 바라는 거고 오히려 그 업체들은 사고가 안 나면은 회사가 위태로울 정도예요.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는 업체, 비합리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업체, 이 두 개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차 보험. 자차 보험. 네,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차 보험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빌리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폭탄인 걸 어떻게? 네. 제가 우리 둘이서 어디 한번 수리비를 고객에게 한번 뜯어보자. 요만한 것까지도 한번 뜯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었으면 우린 오늘부터 렌트를 하루 100원씩 내보낼 거예요. K5를. 그렇죠. 아니, 돈 안 받고 돈 안 내보내요. 받고 돈 안 네. 받고 다 내보낼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차들. 조금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그 300만 원. 우린 딱 그 사고 나는 거 두 건만 있으면 600만 원 매출. 아주 개꿀.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없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렌터카 업체랑 조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소송하라고 하세요. 정답! 네. 정답! 왜냐면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데 네. 그걸 다 주고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법원 가면은 렌터카 회사가 다 져요. 진짜로. 그래요. 다 져. 웬만한 소송 결과를 보면은 수리비는 지급을 하라고 하는데 진짜 현실적인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보통 나와요. 그런 판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네. 사람들이 얼마를 청구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청구하는 금액이고 들어간 수리비와 뭐 휴차료 정도는 휴차료는 어차피 법적으로 주는 거니까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수리비를 청구한 대로 고지고대로 줄 필요는 없고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법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깔끔하고 네, 맞아요. 심지어 법원까지 가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렌터카 회사가 소송을 안 걸어요. 수리비를 아예 안 준다면은 네.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줄 의향이 있는데 가격 조율 아니겠어요? 수리비에 대한. 근데 그거를 너무 과다 청구했다.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아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10만 원도 10만 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두 판이니까는 펜다랑 범퍼니까는 부분 도색하면은 5만 원 그리고 펜다 한 10만 원, 15만 원. 자, 그러면 300만 원을 받았으면은 그 네. 사람들은 정말 아까 말대로 소고기 먹으러 갔겠어요. 정말로. 소고기 그 이상이죠. 자, 렌터카 수리비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렌터카 과다 청구 수리비를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업체에게 수리비를 미리 확인하자. 두 번째, 업체와 적당한 수리비로 최대한 조율하자. 세 번째, 과다 청구 시
법대로 해라. 맞아요. 맞아요.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분쟁은. 네, 최대한 안전운전하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계약서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마 다음 영상에 찍을 우리 단열형 렌트카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심오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아호TV 저는 임 실장이었고요. 저는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고기 먹으러 가자!